해병대 연대장이 민간인 여성을 희롱하다가 UDT 전설인 쓰리스타 장군에게 오금이 저리도록 얻어맞습니다. 살인 병기라 불리는 여군 쓰리스타 중장에게 제압당해 팔이 꺾이고 특임대에게 개처럼 끌려가는 도파민 폭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호남선의 주요 관문 광주 송정역은 주말을 맞아 이동하려는 수많은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대합실의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소란스러운 대합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날카롭게 각을 잡은 해병대 정복을 입고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을 주렁주렁 매단 산의 왕깃한 대령이었다. 그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팔자걸음으로 매표소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거대한 체구와 험악한 인상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대령 계급장인 무궁화 3개를 본 시민들은 알아서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왕깃한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콧김을 내뿜으며 창구 앞으로 다가갔다. 어이 거기 직원 서울 용산 가는 표 제일 좋은 거로 하나 내놔봐. 창구 직원은 갑작스러운 반말과 고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죄송합니다. 군인 선생님, 현재 용산행 KTX 특실은 전석 매진입니다. 일반실도 입석만 남았습니다. 왕깃한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쓰고 있던 정모를 벗어 창구 선반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이봐 아가씨,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나 대한민국 해병대 연대장 왕깃한이야. 국가 안보의 핵심인 내가 서울 가서 중요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 표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비상용으로 숨겨둔 표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놔. 선생님 정말 없습니다. 지금 주말이라 모든 좌석이 꽉 찼습니다. 아 진짜 융통성 없네. 내가 서서 가야겠어. 이 나라 지키는 해병대 연대장이 다리 아프게 서서 가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 높은 사람 오면 알아서 빼주는 센스가 있어야지. 왕깃한은 대합실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으스대었다. 그때였다. 바로 옆 창구에서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산행 특실 한 장 발권해 주십시오. 회색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 류사라였다.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한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직원은 반색하며 표를 건넸다. 네 손님 마침 방금 취소된 특실표가 딱 한 장 나왔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자신이 그렇게 윽박질러도 없던 표가 저 여자에게 갔다. 그는 즉시 몸을 돌려 류사라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았다. 류사라가 표를 지갑에 넣으려 하자 왕깃한의 두꺼운 손이 불쑥 튀어나와 류사라의 손목을 칠 뻔했다. 어이 거기 아줌마 잠깐만. 류사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왕깃한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그래 당신. 그 표 나한테 넘겨. 내가 지금 아주 급하고 중요한 군사작전 회의가 있어서 서울 가는 길이야. 군인이 나라 지키러 가는데 민간인이 양보하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야. 좋은 말할 때 그 표 내놔. 왕깃한은 손바닥을 딱딱거리며 표를 달라는 신용을 했다. 류사라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삼켰다. 순서대로 정당하게 구매한 표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비키시죠. 류사라가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 하자 왕깃한은 그녀의 어깨를 밀치며 길을 막았다. 허참나. 이 여자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아줌마.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기어나와서 특실을 넘봐. 여자가 특실 타서 뭐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나 마시려고 그러지. 사지 멀쩡한 해병대 대령은 서서 가는데 계집년이 편하게 앉아서 가겠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야. 대합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계집년이라는 원색적인 비하 발언에 주변 승객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류사라의 표정은 여전히 태연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왕기탄을 똑바로 응시했다. 말씀 삼가십시오. 군복 입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해병대 긍지를 이런 식으로 갉아먹는 게 당신이 말하는 군인 정신입니까? 왕기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뭐라고? 이 건방진 여자가. 야, 너 남편 뭐해? 아들은 군대 안 갔어. 내가 누군지 알고 주둥이를 놀려.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희 집안 남자들 군 생활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 해병대 연대장이 우스워 보이나 보지. 어디서 여자가 감히 남성 간부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류사라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듯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비키지 않으면 헌병 부르겠습니다. 부르라고. 헌병이 오면 누구 편 들 것 같아. 아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네. 영무원들이 달려와 왕기탄을 말리기 시작했다. 왕기탄은 씩씩거리며 류사라의 뒤통수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다. 두고 봐라. 기차 타면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재수옴 붙으려니 별 미친년이 다 꼬이네. 결국 왕기탄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입석표를 끊었다.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저 오만한 여자를 찾아내어 해병대의 무서움을 뼛속까지 심어주겠다는 비뚤어진 복수심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열차는 속도를 높이며 호남 평야를 가로질렀다. 객차 사이의 연결 통로에 선 왕기탄은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팩을 빨대로 빨아마시고 있었다.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참았던 화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덜컹거리는 열차의 진동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감히 나를 무시해. 해병대 연대장을. 내가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짬밥이 얼만데. 왕기탄은 빈 소주팩을 바닥에 내던지고 군화발로 지시겼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특실이 있는 2호차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지나가는 승객들이 그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와 살기에 놀라 벽으로 붙어섰다. 왕기탄은 그런 승객들을 위협하듯 어깨를 펴고 거칠게 걸었다. 2호차 특실문이 열렸다. 조용하고 쾌적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왕기탄은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객실을 훑었다. 그리고 창가 1인석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 류사라를 발견했다. 그녀는 평온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왕기탄의 뚜껑을 열어버렸다. 왕기탄은 성큼성큼 다가가 류사라가 앉은 좌석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야! 류사라는 깜짝 놀라 서류를 놓칠 뻔했다. 그녀는 안경 너머로 왕기탄을 차갑게 올려다보았다. 당신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 교육하는 짓이다. 너 아까 매표소에서 나 쳐다보던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더구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왔어. 야, 일어나. 왕기탄은 명령하듯 소리쳤다.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 앉아있어? 남성 고위 간부가, 그것도 나라 지키는 해병대 연대장이 앞에 섰는데 여자가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게 말이 돼. 당장 일어나서 경례 안 해. 류사라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제가 당신 부하입니까? 그리고 민간인에게 경례를 강요하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술 드셨으면 곱게 가서 주무십시오. 규정 위반. 야, 이년아. 내가 규정이야. 해병대 앞에서 여자는 그냥 열외야, 열외. 건방지게 특실에 앉아서 서류나 뒤적거리면 뭐라도 된 것 같지. 너 같은 년들이 밖에서 설치니까 나라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여자는 그저 집에서 애나 보고 밥이나 하면 되는 존재라고. 어디서 감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남자 앞에서 고개를 들어. 왕기탄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차별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덩치와 계급을 이용해 류사라를 완전히 깔아뭉개려 했다. 내 말 안 들려. 당장 일어나서 자리 비키라고. 내가 여기 앉아서 가야겠으니까. 꼬우면 내가 입대해서 대령 달고 오든가. 평생 가도 못할 것들이. 왕기탄은 류사라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의 거친 손이 류사라의 재킷깃을 스치는 순간이었다. 파바박.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류사라가 앉은 채로 왕기탄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버렸다. 왕기탄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류사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왕기탄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고 동시에 그의 오금 무릎 뒤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쿵. 거구의 왕기탄이 맥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190cm의 거구가 165cm 남짓한 중년 여성에게 단 3초 만에 제압당한 것이다. 이것은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뼈와 관절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살인 기술이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근접 격투술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아, 내 팔. 내 팔. 이거 안 나. 이 여자가 돌았나? 왕기탄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비명을 질렀다. 류사라는 왕기탄의 팔을 더 높이 꺾어 올리며 차갑게 속삭였다. 해병대 긍지가 고작 힘없는 여자나 괴롭히는 거였나? 실망이군. 아주 형편없어. 그녀의 소나기 힘은 강철 집게처럼 왕기탄의 관절을 옥죄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나고 극심한 고통만이 왕기탄의 뇌를 지배했다. 특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 엎어진 왕기탄은 고통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여자에게, 그것도 민간인에게 제압당해 바닥을 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너 이거 폭행이야. 상해죄라고. 감히 현역 대령의 몸에 손을 대. 너 인생 끝났어. 내가 헌병대 부를 거야. 군사 재판에 넘겨서 아주 박살을 내주마. 왕기탄은 침을 튀기며 악을 썼다. 이거 안 나. 죽여버릴 거야. 류사라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잡고 있던 손을 탁 놓았다. 왕기탄은 바닥을 구르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다. 그는 도끼가 잔뜩 오른 눈으로 주먹을 치켜들었다. 여자를 패서라도 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해야 했다. 이 빌어먹으려니. 왕기탄이 주먹을 날리려는 찰나 류사라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펼쳤다. 동작 그만. 류사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호령은 벼락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목청이 큰 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해본 장군만이 낼 수 있는 기백이었다. 왕기탄은 그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류사라가 내민 신분증에 꽂혔다. 지갑 속에 박힌 신분증에는 낯익은 얼굴과 함께 그가 평생 우러러보았던, 아니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은색 별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셋. 대한민국 해군 중장 류사라 합동참모본부 차장. 왕기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해군 중장, 3스타, 군단장급 지휘관, 해병대 사령관과 동급이거나 그보다 높은 서열의 합참 차장이었다. 대령인 자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중장. 왕기탄의 입이 파르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방금 계집년이라 부르고 폭행하려 했던 상대가 바로 직속상관의 상관격인 군 수뇌부였다. 게다가 그녀는 그냥 행정장교가 아니었다. 류사라라는 이름은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전설이었다. UDT의 살아있는 신화. 귀신 잡는 해병도 벌벌 떤다는 그 독사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류사라는 지갑을 닫으며 서늘하게 말했다. 자네 아까 뭐라고 했나? 꼬우면 대령 달고 오라고 했던가. 그래. 내가 별 3개 달고 왔다. 이제 자네가 말해봐. 해병대는 상관에게 경례도 안 하고 행패 부리는 게 전통인가? 왕기탄은 무릎을 꿇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앞섰다. 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술을 좀 마셔서. 술. 군복 입고 술 처먹고 민간인에게 시비 건 게 자랑인가? 류사라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왕기탄이 보는 앞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충성. 합참 지휘통제실입니다. 나 합참 차장이다. 현재 상행선 KTX 205열차 2호차 특실. 상황 발생했다. 익산역 도착 즉시 지역 헌병대와 기무부대 요원 대기시켜. 충성.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류사라의 시선이 왕기탄을 꿰뚫었다. 현행범 체포다. 대상자는 해병대 제2사단 대령 왕기탄. 혐의는 상관 모욕, 하극상, 민간인에 대한 특수 협박, 성차별적 발언 및 품위 유지 위반이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직접 연결해. 내 앞에 와서 부하 교육 어떻게 시켰는지 해명하라고 전해. 왕기탄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떨었다. 해병대 사령관까지 호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군 생활 30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에 가야 할 판이었다. 차장님, 제발 한 번만. 닥쳐. 류사라의 일갈에 왕기탄은 입을 다물었다. 자네가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 여자가 감이라고 했나. 그 여자가 자네의 목을 칠 상관이라는 걸 몰랐던 게 자네의 불행이 아니라 자네가 가진 그 썩어 빠진 특권 의식이 자네를 망친 거야. 익산역까지 차렷 자세로 대기해. 꼼짝이라도 하면 도주 우려로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제압하겠다. 열차는 맹렬한 속도로 익산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왕기탄은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닦지도 못한 채 특실복도 한가운데서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승객들은 통쾌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도 했다. 왕기탄에게는 1분 1초가 지옥불에 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의 붉은 명찰이 빛을 잃고 추락하는 소리가 열차 바퀴 소리에 묻혀 들려오고 있었다. 고속열차가 익산역 플랫폼을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쇳덩어리가 철로를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왕기탄의 귓가에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비명처럼 들렸다. 특실복도 한가운데 부동자세로 서 있는 왕기탄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괄약근이 풀릴 것 같은 공포가 아랫배를 강타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해병대 정복은 땀에 젖어 눅눅해졌고 가슴에 달린 훈장과 약장들은 조명을 받아 번들거렸지만 그것은 영광의 빛이 아니라 몰락을 비추는 조명탄 같았다.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들어 이 기막힌 구경거리를 촬영하고 있었다.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음이 왕기탄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고 있었다. 익산역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열차가 완전히 멈췄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왕기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작 봐라. 진입. 검은색 대테러 복장을 갖춰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열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육군 35사단 헌병 특수임무대 SDT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돌았고 손에는 진압봉과 수갑이 들려 있었다. 일반 헌병이 아닌 무장 테러범을 제압하는 특수부대가 투입된 것이다. 이것은 류사라 중장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특수임무대 팀장이 류사라 중장 앞으로 다가와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육군 제35보병사단 군사경찰대 특수임무대장 대위 박철민입니다. 합참 차장님의 명을 받들고 현행범 체포를 위해 출동했습니다. 류사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볍게 답례했다. 그녀의 표정은 수천 미터 심해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수고가 많군. 상황은 보고받았나? 네. 보고받았습니다. 현행범이 누구입니까? 류사라는 턱끝으로 왕기탄을 가리켰다. 저자다. 해병 2사단 대령 왕기탄. 혐의는 상관 모욕, 하극상, 민간인 특수 협박, 성차별 발언 및 군 위신 손상이다. 즉각 구속 수사하고 내일 아침까지 1차 신문조서 작성해서 내 집무실로 보내. 알겠습니다. 체포해. 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특임대원 2명이 순식간에 왕기탄의 양팔을 꺾어 올렸다. 왕기탄은 비명을 질렀다.
아까 류사라에게 꺾였던 어깨 관절이 다시 비틀리며 끊어질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대령 왕기탄. 당신을 군 형법상 상관 모욕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할 기회는 조사실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철커덕. 차가운 강철 수갑이 왕기탄의 손목을 파고들었다. 해병대 대령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왕기탄은 고개를 저으며 발버둥 쳤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해병대 연대장이야. 너희들 육군 나부랭이가 감히 해병대 대령 몸에 손을 대. 이거 안 풀어. 왕기탄의 발악에 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끌고 가. 왕기탄은 짐짝처럼 들려 열차 밖으로 끌려나갔다. 플랫폼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군사경찰이 출동했다는 소문에 역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것이다. 왕기탄이 열차에서 질질 끌려 나오자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졌다. 저 사람인가 봐. 기차에서 난동 부린 군인이. 어머 대령이래. 세상에 높은 사람이 왜 저래. 술 냄새 봐라. 대낮부터 술 처먹고 여자한테 행패 부리다 잡혀가는 꼴이라니. 시민들의 비난과 조롱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왕기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특임대원들은 그를 꼿꼿하게 세워 호송했다. 마치 죄인의 얼굴을 세상에 공개 처형하려는 듯 했다. 그 뒤를 이어 류사라 중장이 열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등장하자 소란스럽던 플랫폼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위험에 시민들조차 압도되어 길을 터주었다. 류사라는 호송차에 태워지기 직전인 왕기탄에게 다가갔다. 왕기탄은 차마 그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왕기탄 대령. 류사라의 낮은 목소리가 왕기탄의 고막을 때렸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계집년이 감히 해병대 앞에서 까분다고. 지금 그 계집년 앞에서 수갑 차고 있는 기분이 어떤가? 차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그 입 다물라. 자네의 그 더러운 입이 해병대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어. 자네는 군인이 아니다. 제복 입은 양아치일 뿐이야. 감옥에서 썩으면서 뼈저리게 느껴봐라. 진짜 군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류사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관용차에 올랐다. 왕기탄은 철장이 달린 호송차 뒷좌석에 처박혔다.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왱왱거리는 사이렌 소리는 왕기탄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호송차 안에서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익산 헌병대 지하 조사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는 곰팡내와 퀴퀴한 습기가 가득했다. 왕기탄은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갑은 여전히 손목을 옥죄고 있었고 술이 깨면서 찾아온 극심한 두통과 갈증이 그를 괴롭혔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1시간째 혼자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헌병대의 전형적인 심리 압박 수사 기법이었다. 피의자를 고립시켜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것. 왕기탄은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평소 자신이 영창에 보냈던 병사들이 느꼈을 공포를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물 좀 줘. 야, 이 새끼들아. 사람 죽일 셈이야. 왕기탄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헌병 수사관이 들어왔다. 계급은 준이었다. 30년 넘게 수사만 해온 베테랑 수사관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매서웠다. 수사관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쿵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왕기탄의 어깨가 움찔했다. 목청 좋으십니다. 왕기탄 대령님. 아니, 이제 대령이라고 불러드리는 것도 얼마 안 남았군요. 수사관은 비꼬는 말투로 의자에 앉았다. 왕기탄은 눈을 부라렸다. 너 말투가 그게 뭐야? 내가 비록 실수를 좀 했지만 아직 현역 연대장이야. 준이 나부랭이가 어디서 건방지게. 실수라고요.
수사관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노트북을 열었다.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사관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왕기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떠 있었다. 1위 해병대 갑질 대령, 2위 KTX 난동 군인, 3위 류사라 중장 참교육, 4위 해병대 연대장 신상. 보십시오. 당신이 기차역에서 그리고 기차 안에서 했던 모든 행동이 동영상으로 찍혀서 유튜브와 SNS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수백만입니다.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수사관은 댓글창을 열어 읽어내려갔다. 저런 쓰레기가 대령이라니 세금 아깝다. 여자를 계집년이라 부르는 인성보소. 해병대 망신은 혼자 다 시키네. UDT 여장군한테 참교육당하는 거 사이다네. 왕기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단순히 군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전 국민이 자신의 추태를 목격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 해병대 사령부에서 긴급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수사관은 팩스로 온 문서를 왕기탄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문서 상단에는 보직 해임 명령서라고 적혀 있었다. 귀관은 이 시각부로 해병대 제2사단 보병연대장 직위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단장님께서는 내 부하 중에 저런 놈은 없다 하시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 사단장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어. 내가 사단장님께 바친 충성이 얼만데. 왕기탄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앞의 문서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이,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해병대가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죠. 혐의 사실 인정합니까? 저기 수사관님. 제가 술김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여자가, 아니 차장님이 너무 과민 반응하신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쓰리스타한테 그러겠습니까? 왕기탄은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수사관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농담. 남편이나 아들 군 생활 꼬이게 하겠다는 말이 농담입니까? 그건 협박입니다. 그리고 계집년이 어디서 설치냐는 말은 명백한 모욕이자 성차별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나게 해드리죠. 수사관은 증거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왕기탄의 모습은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류사라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발로 의자를 차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왕기탄은 화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화면 속의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옷 벗으십시오. 뭐라고? 지금 입고 계신 정복 벗으시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될 때는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건 내 자존심이야. 절대 못 벗어. 왕기탄은 정복깃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헌병들이 들어와 강제로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왕기탄의 정복 상의가 벗겨졌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정복. 그 위에 달린 무궁화 3개의 계급장과 붉은 명찰이 처량하게 굴러다녔다. 왕기탄은 헐렁한 갈색 수용자복으로 갈아입혀졌다. 가슴에는 이름 대신 409라는 번호표가 붙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붉은 명찰을 바라보았다. 그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 했다. 왕기탄 409번. 독방으로 이동. 그는 질질 끌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독방에 처박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왕기탄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두꺼운 벽에 막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다. 같은 시각 계룡대 해군 본부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와장창. 고급난 화분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흙과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해병대 사령관 마석도 중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리고 있었다. 집무실 안의 도열한 참모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런 개망나니 같은 새끼가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뭐. UDT 전설 류사라 장군한테 멱살을 잡아. 그것도 민간인인 줄 알고 패악질을 부려. 마석도 사령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야 인사참모. 너 애들 인사 검증 어떻게 하는 거야? 저런 인성 쓰레기가 어떻게 연대장까지 올라갔어? 평소에 해병혼이 어쩌고 떠들더니 나가서 하는 짓거리가 고작 힘없는 여자나 괴롭히는 양아치 짓이야.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면목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님실에서 전화 오고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문의 오고 난리가 났어. 이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야. 해군대 해병대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우리를 조폭 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마석도 사령관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다. 당장 왕기탄 그놈 군적 박탈해. 연금이고 나발이고 국물도 없게 만들어. 군사법원에 압력 넣어서라도 최고 형량 때리게 해. 그리고 전 해병부대 비상 소집해. 정신교육 다시 시킨다. 한 놈이라도 밖에서 또 사고치면 그땐 내가 직접 총 들고 가서 쏴버린다고 전해. 한편 계룡대 본청 합동참모본부 차장 집무실. 류사라 중장은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연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차에서 입었던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차장님,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류사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거절해.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야. 왕기탄에게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해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안건 수정한다. 어떻게 수정할까요? 류사라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왕기탄의 만행이 담긴 CCTV 영상과 시민들의 제보 영상이 들어있었다. 기존 작전 보고 뒤로 미루고 군 간부의 윤리의식 결여와 특권의식 타파를 제일 안건으로 올린다. 그리고 왕기탄 대령을 내일 회의장에 출석시켜. 부관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왕기탄 대령을 회의장에 말입니까? 거긴 별들만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라는 거야. 죄인은 숨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럽힌 명예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받아야 해. 내일 전군의 장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줄 거야.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일인지. 류사라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단순히 왕기탄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남성 우월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민간인을 하대하는 잘못된 특권 의식을 뿌리 뽑으려는 칼을 빼든 것이다. 내일 아침 왕기탄에게 내 정복 말고 죄수복을 입혀서 끌고 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계급장이 없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든 지휘관이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부관이 나가고 류사라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달고 있는 별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고 부하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라는 책임의 무게였다. 왕기탄, 자네는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나는 자네가 생각하는 그냥 여자가 아니야.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계룡대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내일 아침 몰아칠 거대한 태풍을 예고하듯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다. 오만한 왕기탄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는 수천 명의 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까발려지는 공개 처형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익산 헌병대 유치장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다.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색깔이었다. 왕기탄은 가로세로 1평 남짓한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최고급 관사 침대에서 잠을 자던 그였다. 지금 그가 깔고 앉은 것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모포 한 장뿐이었다. 왕기탄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언제나 그곳에 달려있던 붉은 명찰과 화려한 약장들은 온데간데 없고 누렇게 변색된 수용자 번호표 409만이 덩그러니 박혀 있었다. 그는 손톱으로 그 번호표를 긁어내려 했다. 하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옷감만 상할 뿐 409라는 숫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를 비웃고 있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왕기탄인데.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술이 완전히 깬 그의 뇌는 이제야 현실의 공포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갈증이 목구멍을 태웠다. 어이 거기 근무자. 물 좀 줘. 목말라 죽겠어. 복도를 지키던 헌병 상병이 무심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왕기탄은 그 눈빛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야 상병. 눈 안 깔아. 대령이 물 달라는데 동작 봐라. 너 자대 어디야? 내가 나가면 너희 부대장한테 전화해서 영창 보내버릴 거야. 상병은 피식 웃으며 철창 앞으로 다가왔다. 아저씨, 아직도 상황 파악 안 되십니까? 아저씨는 이제 대령이 아니라 미결수 409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저씨가 소리 지른다고 쫄아서 물 떠다 바치는 부대가 아닙니다. 조용히 안 하면 징벌 방으로 옮깁니다. 뭐? 아저씨, 이 새끼가. 왕기탄이 철창을 붙잡고 흔들려 하자 상병은 곤봉으로 철창을 탁 쳤다. 쇳소리가 징그러울 정도로 크게 울렸다. 왕기탄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계급장이 없는 왕기탄은 그저 힘없고 초라한 중년의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어제 그를 조사했던 헌병준이었다. 그는 손에 옷걸이에 걸린 정장 한 벌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왕기탄의 것이 아니었다. 수감자들이 재판받으러 갈 때 입는 칙칙한 회색 양복이었다. 409번. 일어나십시오. 준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오전 8시까지 계룡대로 이동합니다. 류사라 차장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계룡대. 내가 거길 왜 가나? 나는 지금 사단장님 면회가 필요해. 변호사도 불러줘. 변호사는 당신 가족들이 선임하려 했지만 웬만한 로펌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당신 변호 맡았다가는 로펌 이미지 망친다고 다들 손사래를 쳤답니다. 겨우 국선 변호인 하나 배정될 겁니다. 왕기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상황이라니. 그리고 사단장님 면회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단장님께서는 당신 이름만 나와도 치을 떠십니다. 자, 옷 갈아입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갈 곳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장입니다. 회의장이라니. 거긴 별들만 가는 곳이잖아. 내가 거길 왜? 당신이 바로 그 회의의 안건이니까요. 류사라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기탄의 추한 민낯을 제복 입은 모든 지휘관이 똑똑히 봐야 한다라고요. 왕기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공개 처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백 명의 장군들 앞에서 죄수복을 입고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자 숨이 턱 막혀왔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빨리 입으십시오. 강제로 입히기 전에. 헌병들이 감방 문을 따고 들어왔다. 왕기탄은 반항할 힘도 없이 인형처럼 옷을 갈아입혀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그리고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한 회색 양복. 그 어디에도 해병대 연대장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에 대한 억울함과 공포의 배설물일 뿐이었다. 계룡대 대강당.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은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내로라 하는 지휘관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의 개수만 합쳐도 밤하늘의 은하수를 이룰 정도였다. 평소 같으면 서로 안부를 묻고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을 식전 행사장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엄숙하고 무거웠다. 공기의 무게 자체가 달랐다. 장성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자네 들었나? 오늘 회의 안건이 바뀌었다더군.
해병대 그 사고 친 대령 이야기 말입니까? 영상 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류사라 차장이 아주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피바람이 불겠어요. 장성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맨 앞줄 구석자리로 쏠렸다. 그곳에는 해병대 사령관 마석도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평소 귀신 잡는 해병이라며 호탕하게 웃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자신의 부하가 저지른 만행 때문에 해병대 전체가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잠시 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참석하신 지휘관 여러분께서는 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고 강당의 조명이 어두워졌다. 단상 위로 핀 조명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빛을 받으며 류사라 중장이 등장했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류사라의 모습은 전쟁의 여신 그 자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단상 중앙에 서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충성. 류사라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리자 좌중의 모든 지휘관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다. 충성. 그 함성은 웅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류사라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오늘 저는 통상적인 작전 보고 대신 우리 군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전달되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 우리는 제복을 입고 계급장을 답니다. 하지만 그 계급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면허증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그런 자를 세우겠습니다. 류사라의 시선이 강당 왼쪽의 비상 출입구를 향했다. 들여보내.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육중한 비상문이 열렸다. 그리고 헌병 특임대원들의 손에 이끌려 한 남자가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헐렁한 회색 양복을 입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자. 왕기탄이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다. 설마 그 당사자를 이 신성한 회의장에 세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저게 왕기탄이야 몰골이 말이 아니군. 세상에 수갑을 차고 들어오다니. 왕기탄은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헌병들은 그를 단상 아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온 죄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왕기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앞줄에 앉아있는 마석도 사령관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령관의 어깨가 분노로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왕기탄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자신이 평생 우러러 보았던 별들 앞에서 그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 서 있었다. 류사라 중장은 왕기탄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기 서 있는 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해병대 연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복의 권위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여성을 비하하며 군인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류사라가 손짓하자 강당 정면의 초대형 LED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화질과 음질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다. 열차 안에서 승객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화면 속 왕기탄은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류사라의 좌석을 발로 차고 있었다. 야 일어나. 왜 앉아있어. 남성 고위 간부가 그것도 나라 지키는 해병대 연대장이 앞에 섰는데 여자가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게 말이 돼. 왕기탄의 걸걸한 목소리가 대형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점잖은 장군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미친놈을 봤나.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하이라이트는 왕기탄이 쏟아낸 폭언들이었다. 개집년이 해병대 앞에서 감히 까불어.
건방지게 특실에 앉아서 서류나 뒤적거리면 뭐라도 된 것 같지. 너 같은 년들이 밖에서 설치니까 나라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여자는 그저 집에서 애나 보고 밥이나 하면 되는 존재라고. 그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 살벌해졌다. 특히 자리에 참석한 여군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남군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계집년이라는 단어가 스피커를 찢고 나올 때마다 왕기탄의 몸은 움찔움찔 떨렸다. 화면 속에서 왕기탄이 류사라의 멱살을 잡으려다 제압당하고 바닥을 구르는 장면이 나오자 쓴웃음과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사라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왕기탄이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이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게 왕기탄을 짓눌렀다. 그는 바닥만 쳐다보며 몸을 떨었다. 쥐구멍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었다. 류사라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불을 뿜는 듯 했다. 보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특권 의식에 젖은 군인의 말로입니다. 그는 저를 단순히 힘없는 여성으로 보고 괴롭혔습니다. 만약 제가 장군이 아니었다면 저자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류사라는 단상을 내려와 왕기탄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왕기탄의 바로 코앞에 섰다. 고개 들어. 류사라의 차가운 명령에 왕기탄은 덜덜 떨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류사라는 그를 쏘아보았다. 왕기탄 대령. 해병대 긍지가 고작 힘없는 여자에게 쌍욕을 하고 윽박지르는 것이었나? 대답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네가 더럽힌 것은 자네의 군복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추위와 싸우며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해군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해병대의 붉은 명찰을 자네가 똥통에 빠뜨린 것이다. 류사라는 뒤로 돌아서서 마석도 해병대 사령관을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이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석도 사령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나와 왕기탄 앞에 섰다.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야, 이 개자식아. 철썩. 마석도 사령관의 손바닥이 왕기탄의 뺨을 후려쳤다. 왕기탄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너 때문에 묵묵히 나라 지키는 29,000 해병이 욕을 먹어. 내가 그러고도 해병이야. 당장 그 더러운 입에서 해병이라는 단어 꺼내지도 마. 너는 파면이야. 내 모든 권한을 걸고 널 군에서 영구 제명시키겠다. 왕기탄은 사령관의 발밑에 엎드려 오열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마석도 사령관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류사라에게 고개를 숙였다. 차장님, 부하 관리를 잘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류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사령관님, 사과는 저에게 하실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하셔야지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류사라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좌중을 향해 외쳤다. 저는 국방부 장관님께 건의했습니다. 이 사건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군 내부에 이런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왕기탄은 즉시 파면 조치될 것이며 군사법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연금 박탈은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군인 사칭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강당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류사라에 대한 지지이자 자정작용을 원하는 군의 의지였다. 왕기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널브러졌다. 헌병들이 그를 양쪽에서 잡아 질질 끌고 나갔다. 강당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왕기탄의 귀에는 류사라의 마지막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진정한 군인은 국민을 섬길 때 가장 높다. 군림하려 할 때 가장 추해지는 법이다. 왕기탄이 사라진 강당에는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왕기탄에게는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차가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계룡 때 보통 군사법원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허가받은 일반 시민들과 기자들이 왕기탄의 최후를 목격하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석에 앉은 왕기탄은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윤기 흐르던 얼굴은 푸석해졌고 호랑이 같던 눈빛은 겁먹은 쥐새끼처럼 흐릿해져 있었다. 그는 힐끔 고개를 돌려 방청석 맨 앞줄을 보았다. 그곳에는 아내와 딸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왕기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내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고 있었고 대학생인 딸은 증오 섞인 눈빛으로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다. 왕기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아버지로서의 존경도 모두 박살났다. 피고인 왕기탄. 기립. 재판장의 명령에 왕기탄은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고위 장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급을 특권으로 착각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협박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상관인 류사라 중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점은 군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하극상이다. 군 검찰관의 논고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왕기탄의 심장을 후벼 팠다. 특히 계집년 운운하며 성차별적 발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뱉은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이에 군 검찰은 피고인 왕기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파면을 통해 군적을 영구히 박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파면. 그 두 글자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왕기탄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파면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징계였다. 퇴직금은 반토막이 나고 군인 연금은 아예 박탈당한다. 30년 군 생활의 대가가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명예롭게 전역한 군인으로서의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전과자라는 낙인만 남게 된다. 안 돼. 연금은 안 돼. 내 가족들이 굶어 죽어. 왕기탄은 속으로 절규했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법정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주문. 피고인 왕기탄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하였다. 그러나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이 막중하므로 피고인을 파면한다. 땅, 땅, 땅. 법봉 소리가 왕기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왕기탄의 양팔을 결박했다. 그때 방청석 한가운데서 류사라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재판 내내 미동도 없이 왕기탄을 지켜보고 있었다. 류사라가 걸어 나오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왕기탄은 끌려나가다 말고 류사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은 경멸이 아닌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류사라가 입을 열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왕기탄, 자네가 잃어버린 것은 연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것은 군복의 무게다. 감옥에서 그 무게가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란다. 왕기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헌병들에게 짐짝처럼 질질 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맑은 가을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철컹. 호송차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얼굴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 바닥과 끝없는 후회 그리고 사회적 매장뿐이었다. 호송차가 출발하자 시민들이 던진 날계란이 차창에 부딪혀 깨졌다. 노란 노른자가 눈물처럼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다. 국군 교도소의 수감 생활은 지옥보다 더한 현실이었다. 왕기탄은 더 이상 연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수용번호 409번일 뿐이었다. 감방 안에는 다양한 죄목으로 들어온 군인들이 섞여 있었다. 탈영 폭행 절도. 그들 중에는 왕기탄보다 계급이 훨씬 낮았던 병사 출신들도 있었다. 입소 첫날 밤 신고식이 벌어졌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상병 출신 수감자가 왕기탄의 식판을 발로 찼다. 국물이 튀어 왕기탄의 죄수복을 적셨다. 어이 409번. 밥이 넘어가냐? 밖에서 여자한테 행패 부리다 들어왔다며. 아주 대단한 해병대 나셨어. 사회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왕기탄의 굵은 눈썹이 꿈틀거렸다. 욱하는 성격이 튀어나오려 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연대장 왕기탄이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좁은 감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덩치 큰 수감자 서너 명이 왕기탄을 둘러쌌다. 맞다. 아직도 지가 대령인 줄 아나 보네. 야, 여기 계집년이라고 무시할 사람 없어. 오늘 아주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네. 그날 밤 왕기탄은 모포에 말린 채 흠씬 두들겨 맞았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입에는 더러운 양말이 물려 있었다. 배를 걷어차이고 얼굴이 뭉개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붉은 명찰이 없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권위는 자신의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복이 주는 껍데기였음을 처절하게 실감했다. 며칠 후 멍투성이가 된 왕기탄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가족조차 발길을 끄는 그에게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의아해하며 면회실로 나간 왕기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리병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류사라 중장의 전속 부관이었다. 부관은 말없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와 책 한 권을 건넸다. 류사라 차장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책은 차장님께서 소위 시절부터 읽으셨던 것이고 봉투 안에는 당신이 피해를 주었던 승객들과 영무원들의 탄원서가 들어있습니다. 왕기탄은 기대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다 탄원서라면 선처를 바라는 겁니까? 부관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처벌 불원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들입니다. 차장님께서는 당신이 이 글들을 읽고 당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었는지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부관이 떠난 후 왕기탄은 감방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 기차에서 왕기탄의 고함에 놀라 경기까지 일으켰다는 아이 엄마의 편지 멱살을 잡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영무원의 진단서 그리고 공포에 떨었던 승객들의 생생한 분노가 글자에 박혀 있었다. 괴물.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어느 편지의 문구를 읽던 왕기탄의 손이 멈췄다. 그는 자신이 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눈에 비친 그는 약자를 괴롭히는 비겁하고 추악한 괴물일 뿐이었다. 왕기탄은 류사라가 보낸 책을 펼쳤다. 책 제목은 리더의 그릇이었다. 책 표지를 넘기자 류사라의 친필 메모가 보였다.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오고 권위는 희생에서 나온다. 자네는 강해 보이는 척을 했을 뿐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강한 적이 없었다. 왕기탄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책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뼛속 깊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이었는지 괴물 같은 권력욕에 취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부터 왕기탄은 변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더러운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변기에 낀 때를 닦아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변기를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낀 오물을 닦아내는 의식이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어린 수감자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었고 배식받은 밥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그를 비웃던 수감자들도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왕기탄의 눈빛에서 도끼가 빠지고 깊은 참회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벽을 향해 108배를 올렸다. 자신이 모욕했던 류사라 중장과 피해자들을 위한 속죄의 절이었다. 땀방울이 바닥을 적실 때마다 그의 영혼은 조금씩 정화되고 있었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8번 바뀌는 동안 왕기탄은 감옥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녹고 다시 굳어졌다. 출소하는 날 국군 교도소 정문 앞은 한산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왕기탄은 낡은 가방 하나를 둘러매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 공기가 달랐다. 자유의 냄새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의 냄새였다. 그는 이제 전과자이자 파면된 군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도시 경기도 평택의 한 공사판에 자리를 잡았다. 50이 넘은 나이에 막노동은 쉽지 않았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이고 손톱은 까맣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땀을 흘려번 돈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순간이 과거 고급 식당에서 부하들을 호령하며 먹던 밥보다 훨씬 떳떳하고 맛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왕기탄은 작업을 마치고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동네 공원 앞을 지나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 3명이 여대생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야, 오빠들이 술 한잔 하자는데 왜 튕겨?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죄송해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보내주세요. 아따, 인연이 비싸게 구네. 야, 끌고 가. 남성 중 한 명이 여학생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왕기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년 전 기차역에서 류사라의 손목을 잡으려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저 추악한 양아치들이 바로 과거의 자신이었다. 왕기탄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여학생과 취객들 사이를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고 섰다.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거구의 중년 남자가 등장하자 취객들이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이 노가다 아저씨는. 꺼져. 왕기탄은 여학생을 등 뒤로 숨기며 부드럽게 말했다. 젊은 친구들. 술이 과했네. 싫다는데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야. 보내줘. 이 아저씨가 미쳤나?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죽고 싶어. 취객 중 한 명이 왕기탄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왕기탄의 광대뼈를 쳤다. 퍽 소리가 나며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다. 왕기탄은 비틀거렸지만 주먹을 뻗지 않았다. 과거의 그였다면 상대방의 턱뼈를 으스러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아냈다. 때릴 테면 때려라. 하지만 이 학생은 건드리지 마라. 이게 진짜 돌았네. 3명이 달려들어 왕기탄을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해댔다. 왕기탄은 몸을 웅크려 여학생이 다치지 않게 보호했다. 그는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또 다른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동작 그만. 어디선가 서늘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길질하던 취객들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과 건장한 수행원들이 서 있었다. 류사라 중장이었다. 그녀는 인근 부대 시차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류사라의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취객들을 제압했다. 취객들은 팔이 꺾인 채 바닥에 얼굴을 박았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왕기탄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켰다.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여학생이 무사한지 먼저 확인했다. 학생 다친 데 없어. 어서 가보게.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울면서 왕기탄에게 고개를 숙이고는 뛰어갔다. 왕기탄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선 류사라를 보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3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왕기탄은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과거에 건들거리는 가짜 경례가 아니었다. 손끝에 온 마음과 존경을 담은 진정한 군인의 경례였다. 필승. 왕기탄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류사라는 잠시 왕기탄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 옅은 물기가 서렸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왕기탄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필승. 별 3개 장군과 파면된 전과자 노동자의 경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동등한 전우였다. 자네 구호가 바뀌었군. 예전보다 훨씬 울림 있어. 류사라가 먼저 말을 건넸다. 부끄럽습니다, 차장님. 이제야 사람 노릇 조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때 주신 책 덕분에 제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류사라는 다가와 손수건을 꺼내 왕기탄의 터진 입가를 닦아주었다. 왕기탄은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자네가 아까 그 학생을 보호하려고 매를 맞는 걸 봤네. 2년 전에는 여자를 때리려던 주먹이 오늘은 여자를 지키기 위해 참아내더군. 맞아도 쌉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평생 맞아도 모자랍니다. 류사라는 미미하게 웃었다. 아니야. 오늘 자네 모습 아주 훌륭했네. 내가 본 그 어떤 현역 지휘관보다 군인답더군. 붉은 명찰은 가슴에 없지만 자네 심장은 이제 진짜 해병이 된 것 같네. 류사라의 그 한마디가 왕기탄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2년간의 고통과 회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건강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류사라는 왕기탄의 어깨를 2번 두드려주고는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이 멀어질 때까지 왕기탄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시멘트 먼지와 피가 엉겨붙은 볼을 타고 흘렀다. 다음 날부터 왕기탄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는 가끔 주말이면 기차역에 나갔다.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자신의 표를 양보하고 자신은 입석으로 가는 그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다. 왕기탄은 이제 안다. 진짜 특권은 남들보다 편하게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급장을 가슴속에 달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계급장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